부동산 폭등과 이 미친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잘 해결한 사례도 한번 볼까요? 우리 바로 옆 나라입니다. 일본도 옆 나라지만 중국을 보면 압니다. 중국은 물론 공산당 독재라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때문에 부동산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을 위시한 지도부의 정말로 경제를 보는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이 부동산 폭등의 위기 그리고 중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막았습니다. 예, 4년 전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2021년 중국의 대형 부동산 그룹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 전체가 폭망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그것은 희망사항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강력하게 이 한계선상에 있는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회사들을 전부 다 부도 처리해버렸습니다. 물론 많은 희생들이 있었죠. 지금도 중국의 여러 신도시들에 가면 도시 전체가 아파트만 있고 사람은 안 사는 유령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전부 부도 처리함으로써 집값을 절반으로 폭락시킴으로써 중국 경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지난 4년간 중국 지도부는 건설, 부동산에 투입된 자금을 미래 산업에 투입했습니다. 그것이 중국이 오늘날 4년 만에 AI, 양자 컴퓨터 등등에서 미국을 급속도로 따라잡거나 미국보다도 우위에 서는 그런 경제 체질을 바꾸었던 겁니다. 그 중국 사례를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리더십이 어떻게 이 집값 문제, 부동산에 과잉 투자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입만 열면 떠드는 AI, 양자 컴퓨터 등등으로 갈 수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AI 하자고 AI가 됩니까? AI에 100조, 200조, 300조를 붙자 어디에 돈이 있습니까? 돈은 전부 다 부동산 투기로 빨려 들어갔는데.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개인들은 대부분의 지금 95%의 국민들은 무슨 돈이라는 것은 씨가 말라서 구경도 못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비싼 강남 아파트에 저렇게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 궁금하시죠? 밀턴 프리드만, 그 유명한 미국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만은 통화주의자라고 합니다. 통화주의라는 학파를 개척했죠. 마니트리스트. 밀턴 프리드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 현상은 부동산 투기 열풍도 통화적 현상이다. 통화적 현상이다. 무슨 뜻이냐? 부동산 투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고 한다면 그것은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돈을 그렇게 풀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통화적 현상이다. 돈을 풀었다. 이 무슨 뜻일까요? 금리를 낮추었다 이겁니다. 금리를 낮추었다.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낮추고 있죠. 그 명분은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느냐, 대출 금리를 낮춰줘야 된다. 그 말은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투기로 가는 용도의 대출은 고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무나 쉽습니다. 부유층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아주 저금리로 또 돈을 왕창 또 빌려가는 겁니다. 왜?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기준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으로 일단 돈이 모이고 은행에서 그런 부동산 투기꾼들, 결국 상류층들한테 저금리로 돈을 그냥 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부동산 투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 투기가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얘기입니다. 이런 투기도 모든 경제적 문제는 통화적 현상이다. 따라서 그 해결책도 통화적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로 가는 은행 대출은 다 막아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나온 10월 15일 대출 규제 정책이다. 그것 자체는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가 않는다. 미국 뉴욕에는 뉴욕 맨하탄에 뭐 사람들이 거주한다기보다는 그 옆에 뉴저지에 거주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은 뉴저지 대표적인 그 가장 대도시 거기 아파트나 미국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1년에 부과하는 보유세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6%입니다. 2.6%입니다.
100억 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2억 6천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됩니다. 10년만 살면 26억 원이 날아갑니다. 50억짜리면 1년에 1억 3천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됩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1년에 50억짜리 아파트 매년 5천만 원씩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했죠. 한 1%로 잡아서. 미국 뉴욕은 1%가 아닙니다. 2.6%. 5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매년 1억 3천만 원 보유세가 날라옵니다. 그 정도는 내야죠. 그만큼 혜택을 받잖아요. 전 국민의 노력으로, 전 국민의 세금으로 강남의 인프라가 지어진 거잖아요. 그 정도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다시 밀턴 프리드만,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유명한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의 얘기를 명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강남에 그 혜택을 누리려면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만큼의 보유세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나머지 95%의 국민들은 그 보유세를 정부가 걷어서 나머지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에게 거주 비용, 휴대폰 비용으로 부에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 저소득층 1,000만 명, 2천만 명이, 서민들 1,000만 명, 2천만 명이 강남 투기 세력의 투기 자산을 이전받아서 이 투기 억제 정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라는 사람, 금융감독원장, 특히 최근에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이 사람들은 평생 공무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상경 씨는 뭐 어디 가천된가 뭐 어딘가 뭔가 그냥 교수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투기할 돈이 있습니까? 마누라들이, 부인들이, 복부인, 투기꾼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책의 사령탑에 장차관으로 있는 한 이 정책을 시장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콧방구를 끼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에 강남 투기꾼들을 옹호하고 본인이 투기꾼인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 의원 같은 사람들이 또 입으로 나서서 투기꾼들을 옹호하고 있죠. 보유세 때리면 안 된다고 뭣도 모르면서. 네. 이런 자들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개혁의 주체가 깨끗해야만 개혁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이병철 TV 사이다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귀하의 형사재판 5개 문제보다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는 집값입니다. 강남 버블 집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리는 길이고 이재명 정권이 사는 길입니다. 제 등 뒤에 있는 이 그림은 보시면 좀 특이하죠. 사진 같아 보이죠. 네, 그 남자 소변기, 남자들 소변기, 우리 공공 화장실에 가면 또 남자들 소변기를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거꾸로. 이게 무슨 미술 작품이 되느냐? 네, 현대 미술을 창시했다라고까지 칭송받는 프랑스의 예술가 마르셜 듀샹의 작품입니다. 마르셜 듀샹은 어떤 사물을 보고 그리는 것, 이것이 미술이 아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 개념 미술을 창시한 것이죠. 현대 미술의 창시자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남성 소변기를 뒤집어 가지고 이 작품의 이름을 샘, 분수처럼 물이 나온다. 샘물이 나오는 샘, 파운틴, 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제가 이 작품을 지금 등 뒤에 붙여서 이 소개를 드리냐? 대한민국의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타성에 젖어 마누라가 부동산 투기하고 남편은 공무원 임내, 뭐 교수 임내 하는 식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국같이 그냥 도려내버리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거나 미국같이 끝없는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거나 두 가지 다를 하려면 이런 완전한 혁신적인, 완전히 거꾸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집권 세력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드립니다. 마르셀 듀샹의 이 작품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야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강남법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기 프로젝트. 5% 투기꾼들을 95%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때려잡아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이병철 TV와 함께합니다.